자,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암기와 이해 중심 교육 방식의 한계. 그러니까 책이 없던 그 시절, 구텐베르크 선생님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처음으로 철판 인쇄, 철판 인쇄는 뭐야? 자, 금속 인쇄, 금속 활자를 통해서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대량으로 어떤 책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어떤 지금처럼 흔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가 말로, 그러니까 몸짓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그리고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딥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학생이 뭐 분석을 하고 막 평가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토론하고 할 시간이 없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강사 혼자 말하고 끝나는 수업밖에 안 됐다 하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중세라는 표현이 믿어보 하면서 여기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고요. 참고로 중세 시대는 보통 4세기 말, 경우에 따라서 5세기 초로 보기도 합니다. 에서부터 13, 14세기. 그래서 보통 큰 사건으로 보면 4세기 말 서로마 제국의 몰락 시점부터, 혹은 5세기. 그 다음 13세기 짝꿍이었던 동로마 제국,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죠. 이곳의 몰락으로 14군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몰락. 그래서 13, 14세기 르네상스 그 지점 즈음까지 약 한 1000년 이상을 중세라고 합니다. 제자님들한테 너 중세 몇 세기인지 아니? 그러면 중세요? 지금 20세기니까 절반으로 중에서 10세기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10세기, 11세기도 중세에 포함은 되는데 4세기, 5세기 경부터 중세로 본다는 건 알아두세요. 물론 지극히 서양 중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convey 그러면 전달하다인데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우리가 의사소통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communicate는 communicate with가 나와야 의사소통하다고, 딱히 with 없이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convey처럼 뭔가를 전달하다니까 꼭 communicate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oral 그럼 말로 하는, 설마 딸깍딸깍 구두가 떠오르지는 않았죠. 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어휘력이, 선생님 이제 강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퇴화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 제자님들 제발 책 좀 읽었으면 여러분들, 네, 그나마 수험생들은 국어 지문이라도 읽죠.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뭔가를 읽어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내서 읽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좀 읽었으면, 그죠? 그래요. 자, incorporate 뭔가를 포함하다, 통합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clarify가 분명히 말하다, 분명히 하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clear에서 나온 거예요. clear가 분명한, 확실한, 깨끗한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뭐화하다 해서 요렇게 ify를 붙인 건데 강세 등의 이유로 이를 떼고 clarify 이렇게 된 겁니다. 쉬운 단어죠? 그래서 분명히 하다, 확실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세요. 여기 맥락상 분명히 말하다 이렇게 쓰인 거고요. 자, comprehend 뭔가를 이해하다, evaluate 평가하다, content는 내용이나 내용물, 그 다음에 식품 관련된 지문이면 어떤 식품의 함유량 이런 뜻도 되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the contents of milk 그러면 우유의 내용, 이러면 이상하죠? 우유의 함유량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건 이제 관용구인데요. The only game in town,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직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의 유일한 어떤 수단, 최후의 수단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inflection은 이제 안 외우셔도 돼요. 요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connotation이란 표현이 어떤 이제 말의 어떤 억양 이런 표현인데 억양 그럴 때 connotation도 같이 기억은 좀 해두시고요. 자, 요게 이제 종합하다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요거 좀 개인적으로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이 synth 란 이 접두사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함께 혹은 이제 똑같은 이란 뜻이거든요. 합성이란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synthesize 하게 되면 이게 합성이란 뜻인데, 참고로 여기 앞에다가 빛이란 의미를 가진, 이 지문하고는 상관없어요. 의미를 가진 접두사 포토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선생님 포토 사진 아니에요? 옛날 최초의 사진을 딱 찍을 때 펑 하고 빛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토라는 접두사 자체가 빛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 한자로 바꾸면 빛을 한자로 광으로 표현하죠. 그럼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나요? photosynthesis 하게 되면 이게
광합성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서 물론 이 단어도 별표치고 나올 건데 알아는 두시자고요. 갑니다. Early Middle University. 그럼 여기 초기 중세 대학들은이니까 이제 얘기해보세요. 몇 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구텐베르크 선생님의 킹 제임스 버전에 처음 이 종이로 나온 그런 책들은요 15세기경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5세기경, 6세기경 이런 대학들은 had no easy way, 손쉬운 방법이 없었어요. to convey information and ideas.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convey, 전달할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to their students, 학생들에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이해됐죠? 교수님 그냥 겁나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몸짓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아니면 하다못해 2차 방정식도 그래프를 말로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접선이 여기서 만나고 뭐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 문장은 어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서술형 내기 너무 좋지 않을까.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Machines, 어떤 기계 장치들이, 그러니까 금속 활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텐베르크 선생님의. To print words and drawings on paper with easy. with easy는 그냥 손쉽게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들, 글자들을 인쇄하고 그림들을 종이 위에 손쉽게 인쇄하는, 손쉽게 그런 기계 장치가, 즉 금속 활자가 didn't appear,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Until the middle of 15th century, 15세기 중반 직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이게 등장했다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어디 갔나요? Not until 구문입니다. 일단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until이 사실 까지라고 번역하면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오역이 발생할 여지가 늘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until을 뭐하기 직전까지라고 번역하는 걸 늘 권장합니다. 이게 어감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이것도 까지라고 번역해버리면 좀 이상해지는 게 15세기 중반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5세기 중반까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한국어적으로는 15세기 중반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 말은 1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직전으로 번역하면 15세기 중반 직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약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걸 내가 not until을 강조하고 싶어서 not until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 not until 이 A, B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 B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not과 합쳐가지고 not until B 이걸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A 이렇게 이어지게 됐을 때 해석을 해보면 until이 뭐하기 직전이니까 not until은 직전의 반대말 맞죠? 직전의 반대말이 이 B하고 나서야 B한 이후에야 비로소 A하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거라고 보통 암기하라고 하는데 직전이라고 이해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문제는 이 앞부분이 부정어구로 시작하는 문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원래 이 원형에서 이 구조에서 요거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기억나나요?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법 문제로 전환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not until로 시작할 건데 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썼을 때 너 이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 거 알고 있어?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또 한 가지 변환하는 방법은 강조하는 방법.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방법을 앞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it과 not until 자꾸 애를 두 번 쓰네요. 이 B 부분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죠. 다만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남아있는 이 A 부분이 이제는 정상어순 it is로 출발하는 이제 과거니까 it was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이 뒤 부분은 다시 그냥 이 뒤에 이 부분은 정상어순 그러니까 정상어순이라고 쓸 것도 없고 그냥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원리 설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요. 됐죠?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또 고3 정도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번에 어법 문제 안 내거나 조금만 낼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하나만 나오니까.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이 문장들을 서술형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런 문장으로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제까지 나와주면 땡큐고. 그럼 다시 until은 뭐 하기 직전이니까 이걸 not until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앞으로 강조하려고 보내버리면 직전의 반대말 뭐한 후에야 뭐하고 나서야 즉 15세기 중반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 부정어구로 시작하니까 뒤어서니 의문문어순으로 두 주어 동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다만 시제가 과거니까 did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이해됐죠? 즉 해석해보면 15세기 중반이 되고 나서야 그 기계장치, 이렇게 그림이나 글을 인쇄할 수 있는 손쉽게 그런 기계장치가 appear,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걸 it과 that 사이로 집어넣어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하게 되면 뒤어서는 다시 주어 동사 정성어순이 되는데 앞에서는 여기 두 주어 동사로 바뀌면서 did가 과거 시제를 먹었으니까 저긴 주어 동사 원형으로서 준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it과 that 사이로 나오면서 정상어순이 됐으니까 주어 동사 시제 과거 맞춰서 과거 시제 써 준 거죠. 그 해석 다시 한번. 15세기 중반이 된 후에였다. 바로 이런 인쇄장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렇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그게 수능일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 구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문 만나면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해석을 산으로 가거든요. 특히나 이 언티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강조 많이 했으니까 인간의 가장 큰 장점. 지금 특히 실력에 따라서는 방금 했던 말이 뭐 언티, 뭐 왔다, 뭐 도치, 뭐 의문으로, 뭔 말이지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두세 번 반복, 될 때까지 서너 번, 네다섯 번 더 반복해 보세요. 특히나 내신 때문이 아니라 영어 실력 향상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알겠죠? 자, 그 내신 때문에 보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빨리 넘어가시고. 자, 이제 3번 문장. 자, 지금 제가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종이가 없었다란 말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죠. So professors, 그래서 교수님들이 simply told their classes, 이제 반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라고 이렇게도 되겠죠. 말을 했죠. What they wanted them to remember and understand.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여기 그들은 이제 그 반 친구들, classes,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뭔가 기억하고 학생들이 뭔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도 어법 문제력이 또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 이렇게 출제하면 뭔가 told their class, told that, told that이 더 적절한데 여러분들 여기로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what이 답인 게요. 느낌으로 풀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선생님 이게 명사 있잖아. 아니 여기 명사는 이렇게 tell, 말하다에 걸려있는 명사고 앞에 선행사 없죠. 그 다음 뒤에 그들이 학생들에게 원하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맞는데 remember and understand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이 투부정사 뒤에도 목적어 필요하면 와야죠. 이 목적어가 빠져서 즉 what의 조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그러니까 what이 맞습니다. 여기 어법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착각하기 딱 좋아요. 알겠죠? 특히 조심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말로 했다. 그런데 이제 이점이 있긴 했어요. That oral communication. 자, 그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인데요. 참고로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은 그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이라고 하면서 앞문장을 지칭하는 연결고리가 딱 있기 때문에 방금 앞서 있던 3번 문장이나 so 하는 방금 앞서 문장 so 그래서 교수님들 하는 그 문장 아니면 요 문장을 끼워 넣기 문제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has some advantages. 어떤 이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점들이 뭐냐면 incorporating, 통합하고 하나로 합치는 건데 이때 rich는 풍부한이에요. 부유한이 아니라. 풍부한 어휘를 합치는 거예요. 뭘요?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단어라든지 아니면 억양이라든지.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합치는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로 전달해야 되니까. 정말 2차 함수를 설명해야 되면 뭐 이렇게 가면서 모르겠어요. 5세기 2차 함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예를 드는 겁니다. 막 미적분을 막 이게 여기서 야 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반대인데 야 우리 이 계곡 이 호수를 이걸 이렇게 다 해가지고 면으로 한번 쪼개서 이걸 길이로 한번 봐 뭐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made the best lecturers master, made A, B 구조입니다. 여기도 이 구조 알아야 눈에 들어와요. 즉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 최고의 강사들을 교수님들을 마스터로 만들어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뭐에 있어서 마스터냐면 단순화하고 분명하게 하는
그들의 복잡한 그런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사실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렇게 만나고 이게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가격을 높이는 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변화할 수 있고 이런 복잡한 이런 개념들을 단순화하고 분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스터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For several hundred years. 수백 년 동안, 이제 for 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 동안이란 뜻이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중세 초반이니까 4세기, 5세기, 뭐 6세기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왜냐면 1500년대, 1400년대, 15세기니까 구텐베르크 형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금속 활자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This was the only game in town.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뭐예요? 중세시대에는 말로, 몸짓으로 어떤 메시지, 자신들의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But, 그러나 이제 이 끝에 두 문장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deep learning, 이 깊이 있는 그런 사고는 requires intellectual struggles. 지적인 그런 어떤 고군분투, 고생,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책 없이 특히 수학 우리 이제 미적하는 친구들 이걸 뭐 수학 킬러 문제를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됐죠? 그런 지적인 고생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지적인 고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요구 안에서 학습자들은 그다음 not just but also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not only 대신에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자들이 이 지적인 고생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try to comprehend and remember 종합하고 기억도 해야 되고요.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종합도 가능해야 되고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론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적인 고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 형광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 구조를 모르면 또 난리가 나는 친구가, 또 별표 하나 달아줄게요. 벌써 툭 하나 껴들어와 있고요. 뭐 지금 난리가 났죠? 이 문장 해석 잘 안 됐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부터 이 친구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with,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뒤에 이렇게 ing 혹은 pp 써서 이 목적어가 ing 하면서 이 목적어가 이 ing 된 채로 이런 거고요. 이 ing 자리에 뭐 pp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문법에 따라 해석해 보면 뭐 그리고 이때 with로 출발하는 문장은 뭐 하면서 뭐 한 채로 뭐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부드럽게 번역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는 부대 상황의 with라고 하는데 그런 건 됐고요. 지금 다시. lectures 이런 강의가 근데 뭐 하기 위한 강의냐면 단지 to say the content of a subject 어떤 과목의 내용을 그냥 말하는 그런 강의들 말하기 위한 그냥 학생들 앞에서 그냥 말로만 막 하고 있는 이런 강의가 taking up all the class time 모든 수업 시간을 차지한 채로 말만 막 주구장창 교수님 혼자 그런 채로 little space예요. little space. 그럼 이때 이때는 잠깐 빼시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얘는 아예 그냥 빼고 잠깐 번역하세요. little space니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어 앞에 붙어있는 이 부정어구는 동사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어떤 공간이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이해됐죠? 그런데 if any는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약간은 있다 할지라도 입니다. 왜 그런 뜻이 돼요? 원래는 even if인데요. even if는 알죠? 그 뜻이죠?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맞죠? 근데 even이 부사 어구다 보니까 부사인 건 알고 있죠? 얼마든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우린 만약에라고만 알고 있는 이 if가 맥락에 따라서는 뭐는 심지어 뭐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도 if any는 통째로 그냥 아주 약간은 있다 할지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있다 할지라도 even이 생략되는 느낌 잡아야 됩니다. 만약 조금 그럼 해석 완전 이상해져요. 알겠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적으로 많이 써요. if not all 그럼 뭐예요? 만약 전부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even if라고 생각하시면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라도 뭐 이러면서
알겠죠?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if any 아주 약간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이. 이해됐죠? 여지가. To help them 학생들을 도울 engage in their high order 이게 최고 수준의 이런 거예요. 혹은 좀 더 어려운 정신적 활동들에 대해서 참여할 이해됐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그런 공간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때 to는 저 뒤에서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를 꾸며주는 느낌이에요. 한 번 더. 해서 되게 어려웠죠? 한 번 더. 자, 이때 with는 뭐 한 채로, 뭐 때문에도 좋아요. 그럼 때문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수업이 단지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한 수업, 말만, 어떤 수업 내용을 말만 하는 학생들 앞에서 그런 수업이 뭐 한 채로 혹은 뭐 하기 때문에 taking up이 차지하는 거죠. 대부분의 수업 시간, 모든 수업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약간은 있다 할지라도. 이해됐죠? 어떤 공간이 남아있지 않냐면 뒤에서 꾸며주면서 도와줄 공간,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도와줄. 어디에 참여해요? 그러한 최고 수준의 혹은 좀 더 어려운 그러한 정신적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킬러 문제가 여기서 적분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참여할 그런 공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 혹은 뭐 토론하고 학생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뭐 열린 뭐 거꾸로 교실 이런 거 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해됐죠? 전체 요약 한 번 더 갈게요. 오, 되게 길었네요. 복습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창기 대학들이 이 수업이 효과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말로 한 이때 민스는 수단이에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긴 했지만 전달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말하기에 천재, 요약하기에 천재, 단순화시키기에 천재가 된 거예요. 마스터가 된 거죠. Their time-consuming nature, 이 그것들의 시간을 소모하는 이 본성이 hinder 뭐 하는 걸 가로막은 거죠. 학생들을 뭔가 분석적 혹은 평가하는 그런 이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걸 막은 거죠. 근데 그게 crucial,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적 사고 능력, 어떤 평가하는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건 오히려 저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나 어려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또 그 사이에 또 잠깐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보고, 요 문장, 요거, 나던 티을 구문 복수까지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됐죠?